KKMD 783화 제1부 미 군사전문지 워존 번역. 세계에서 가장 큰 수직발사대 KVLS-2를 탑재한 정조대왕급. 미국이 원하던 전투함 바로 여기에 있다.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심이 이토록 높아진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과의 양자협정에 따라 1979년 이래로 시행되어 왔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에 대한 지침이 폐지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사거리 800km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철폐하기로 합의했고, 이제 대한민국은 한반도 너머의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더 먼 지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게다가 워존이 과거 기사를 통해 논의했듯이 대한민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전력에 최종적으로 핵탄두를 추가하려 들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KDX-3 배치 2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의 경우 KVLS-2 시스템의 고유한 범용성은 다양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범용성은 방공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미래의 초음속 미사일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KVLS 역시 매우 다재다능한 시스템으로 개함 방공뿐만 아니라 대잠전과 함대지 공격 등을 수행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이 없더라도 KDX-3 배치 2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위시한 수상 전투함들과 잠수함, 지상발사대, 그리고 전투기 등 여러 다양한 플랫폼들은 북한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목표물을 향해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은 뛰어난 반응 속도와 엄청난 운동 에너지, 더 큰 탄두 같은 이점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순항미사일보다 방어하기가 훨씬 더 까다롭다. 이런 종류의 미사일들은 특히 적의 최고 통수권자가 머무르고 있는 지휘 벙커처럼 타격하기 어려운 목표물을 전쟁 초기 단계부터 빠르게 제거하는 참수작전 등에 매우 적합할 것이다. 최근 들어 탄도미사일을 함대함 무기로 개조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자국 구축함에 수직 발사대 VLS에 호환되는 탄도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한국 역시 대함 탄도미사일 ASBM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더 넓게 보면 KVLS-2는 아음속 미사일보다 덩치가 더 큰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수직 발사 시스템을 전투함에 장착하려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크 57은 기존의 VLS보다 약간 더 큰 정도이고, 현재 주말트급의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 큰 수직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 해군은 마크 41보다 훨씬 더 큰 VLS를 찾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에는 KVLS-2처럼 덩치 큰 VLS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미래 고속 공격 잠수함 역시 필요한 경우 더 큰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KDX-3 배치 2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무장시키기 위해 세우고 있는 장기 계획이 무엇이 되었든 정조대왕급은 일단 취역하면 전 세계 해군에 실전 배치된 구축함들 중 가장 인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조대왕급이 지닌 전투력의 핵심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수직 발사 시스템이며, KVLS-2는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매우 광범위한 탄약 옵션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워존이 2024년 12월 4일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워존 기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 대항함은 전장 170m, 폭 21.4m, 만재 배수량 약 12,000톤으로 현대적 구축함들 중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 위용을 자랑하며 놀라운 전투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다양한 종류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들이 자리 잡고 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정조 대항함의 VLS 전투 능력은 다른 나라의 하이엔드급 수상 전투함과 맞먹는 수준이다. 정조 대항함에 탑재된 미국산 마크 41 VLS는 탄도미사일 방어, BMD 능력을 포함한 장거리 대공 방어를 위해 SM3 블락 1B, SM2 블락 3B, 그리고 SM6로 구성된 SM 시리즈로 무장하게 되는데, 이는 정조 대항급 이지스 구축함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조 대항급에 탑재되는 한국형 수직발사대 KVLS의 개량형 KVLS-2가 궁극적으로 다른 무기를 수용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징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KVLS-2는 더 거대한 크기의 대한미사일 및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한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KVLS-2에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KVLS-2는 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크기의 수직 발사 시스템을 전투함에 장착하려는 경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조 대항급의 이러한 범용성은 방공미사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리고 미래의 초음속 미사일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 해군 역시 마크 41보다 크기가 더 큰 VLS를 찾고 있는 중이며, 그 결과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에는 KVLS-2처럼 덩치 큰 VLS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정조 대항급은 전 세계 해군에 실전 배치된 구축함들 중 가장 인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기사 내용 요약을 통해 제가 정조 대항급 이지스 구축함을 미국이 찾던 바로 그 전투함이라고 지칭한 이유를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 군사 전문지 워존이 직접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전투함 건조를 한국에게 맡겨야 중국 해군의 수적 팽창을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과 오늘 번역해본 기사 내용을 맞물려 생각해 본다면, 정조 대항급은 전 세계 해군에 실전 배치된 구축함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워존의 격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